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판사 출신이세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매우 중요한 일들 우리가 좀 짚어보려고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예. 자, 의원님, 자,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은 까먹고 있어요. 자, 윤석열 정부 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진보죠 민주 세력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냥 공무원들도 공격하고 그러면서 군기 반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유병호 전 사무총장.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고요? 지금 감사위원이죠. 승진해가지고. 승진했다고요? 예. 승진했다고 문재인 정부 소위 뭐 서해 공무원 사건, 그렇죠. 또 북한 어부들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북송했던 사건, 네. 월성 원전 사건, 뭐 통계 사건 뭐 등등 해가지고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 했던 일들을 쥐잡듯이 잡았던 친구가 유병호죠. 그 그렇죠. 공으로 감사위원 승진한 거죠. 근데 아니 지금 감옥에 가거나 경찰 검찰 수사를 받아도 좀 시원찮은데 승진했다고요? 승진했죠. 예, 승진했고 그 당시 사무총장을 할 때는 사무총장이었죠. 최재 감사원장보다 그 권한이 더 센 거 아니냐. 그렇죠. 최재는 바지 아니냐라는 예. 그러한 비아냥을 들을 정도였고 소위 타이거파라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타이거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참 신기합니다. 타이거파 말 그대로 자기에 충성하는 네. 주로 경상도 영남 출신의 감사원 인사들을 자기 측근으로 네. 이렇게 만들면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의 가히 보복성 감사를 주도했던 그 선수들의 라인업을 총칭하여 타이거파라고 하는데 얼마나 세력이 확장됐는지 그것이 또 분화돼 갑니다. 예. 여기 나오죠. 분화돼 가지고 서로 충성 경쟁을 시켰는데 말 그대로 처음부터 진짜 타이거라고 하는 찐타, 또 타이거 찐타는 아니지만 타이거에 준한다는 준타, 또 자칭 스스로 타이거라고 주장하는 자타, 그리고 타이거파로 불리길 원치 않는 숨은 타이거, 숨타. 타이거도 아닌 것이 타이거처럼 뭐 이렇게 기능했다고 하는 타이어. 네. 이렇게 분화가 됐다는 우스개 있는 아니요, 그냥 있죠. 감사원 자체가 그냥 유병호 거였네요. 사조직 완전히 그랬죠. 그때는 감사원장 위에 유병호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조직 돼 가지고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였군요.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붙기도 했고 한 번은 지금 저 특검하는 우리 저 조은석 특검이 네. 감사위원 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징계 문제 최종적으로는 다 무혐의 됐는데 그 건으로 왕창 붙었잖아요. 예. 조은석 감사위원이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오고 유병호가 저 가운데 앉았고 우리 법사위원들 그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썼는데 유병호가 뭐 권투를 했다고 그래요. 복싱을. 네. 몸도 좀 크죠. 큽니다. 그래서 진짜 계급장 때우고 한번 붙어가지고 두들겨 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었어요. 아 진짜로요? 그럴 정도로 일상이었군요. 예. 근데 전현희 전 위원장을 이게 보복감사, 정치감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의 그 증언이 생생했고 핵심적인 내용은 주심감사위원회 열람과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기 위해서 소위 전산 조치를 한 거 아니냐. 네. 마치 조은석 감사위원이 다 보고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다 보고 오케이 한 것처럼 열람했고 결재한 것처럼 전산 조치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가장 큰 의혹인데 그거 관련해서 그 당시 공수처가 5번에 걸쳐서 소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불응했죠. 1, 2, 3, 4 불응하다가 마지막에 5번째에 출석을 해가지고 몇 시간인가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근데 우리 주진우 기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과 알고 계세요? 아니요. 결과가 발표가 없습니다. 아니 공수처는 결과 발표가 없어요. 자, 공수처는 수사도 제대로 1, 2, 3 안 나오면 체포해야죠. 그렇죠. 체포도 안 하고 지금 조사를 해놓고 수사를 해놓고 지금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유병호 최재를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하고 불러서 뭐 이렇게 하고 압수수색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유병호의 주거지 뭐 사무실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최종적인 지금 처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근데 거꾸로
감사원의 최재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자기가 공수처 수사를 받으니까 거꾸로 이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감사원이 공수처를 또 감사를 들어갑니다. 아하. 이미 2022년에 감사를 기왕 감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2023년 한 해 띄고 2024년 초부터 감사가 들어갔으니까 딱 1년 만에 다시 감사가 들어갔는데 그 감사 결과도 역시 거꾸로 발표를 안 해요. 이게 또 표적 감사 아닙니까? 지금 서로 표적 감사 서로 엿바꿔 먹는 거 아니냐라는 뭐 오동훈 공수처장 제가 오늘 한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이거 엿바꿔 먹은 거 아니야 서로 간에? 네, 이런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네, 거죠. 이런 의심 갖고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감사원은 그대로군요. 그대로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했으면 김건희가 저렇게 못 해먹어요. 맞죠. 김건희 관련된 거는 감사원에서 그냥 계속 눈 감았지 않습니까? 완전 리모델링 공사했던 21g. 예. 우리 감사원 직원들이 예. 이거는 소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하는데 소환 조사 안 하고 그냥 서면 조사로 끝내자고 얘기한 사람이 그런 의혹을 받은 사람이 지금 유병호 아니겠어요? 근데 유병호 체제가 아직도 그 감사원에 있습니다. 저런 사람을 그냥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 바꿉니까?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은 본인이 지금 이 사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관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뭐 수사 범위에도 들어가지도 않기도 하지만 네. 본인이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보복성 특검이라고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 네. 소위 이 대통령실 감사원에. 이전과 네.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 수사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네. 이 저 유병호에 대해서. 근데 너무너무 지금 혐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김건희에 대한 혐의가. 예.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혐의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불이 안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윤석열도 중요하지만 김건희 윤석열이 힘을 발휘하도록 옹유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 바로 검사, 판사, 바로 그겁니다. 감사원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진짜 김건희 그 윤석열의 말 그대로 그렇죠. 국정농단과 내란의 어떤 그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박범계가 계속 감사원이 중요하다. 감사원이 돌격대 역할을 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3대 특검에 묻혀서 그렇지 감사원도 중요하다. 기다려라 감사원 이 얘기를 하는 게 박범계입니다. 아이고 잘하고 계세요. 아이,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자, 요 문제 짚고 이렇게 가봅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3대 특검 잘 가고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이렇게 김건희 어제 특검 조사를 받고 바로 영장을 쳤는데 자 박범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 약간 지금 김건희 특검, 뭐 내란 특검, 또 최혜병 외압 특검 할 것 없이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이 꽤 남아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또 두 번에 걸쳐서 연장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를 한 번 소환 조사를 해서 바로 영장을 치는 걸 보고 조금 서두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예.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련히 예. 특검에 워낙 라인업들이 좋으니까 예. 어련히 지금 뭐 수사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가고 만약 제가 조금 이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인데 그렇다면 예. 적어도 김건희의 3대 핵심 예. 의혹에 대해서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지금 뭐 그라프란 목걸이와 관련된 거 건지법사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또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 네. 물증을 어느 정도 확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뭐 명태균 씨하고 하시더구만요. 그래서 명태균 씨도 지금 특검에 나가서 한 2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아까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필요하면 그 특검 옆에 방을 구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나가겠다. 예.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진술을 해놓은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3대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입증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 바쁜 와중에도 또 명태균 씨도 챙기고 또 다른 얘기도 듣고 합니다. 명태균 씨는 뭐라고 해야 되나 증언자잖아요. 잘 이용해야죠. 그러면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윤석열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네. 그런데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을 진술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에 예. 개입한 게 아니라 살생부를 주면서 살생부를 살생부를 주면서 예. 이 사람 떨어뜨려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하태경 조혜진 하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예. 현오섭 정무수석을 통해서 예. 누구를 어떻게 해라 공천 그냥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김건희 집사 진짜 집사라는 거죠. 예, 현오섭 정무수석이 진짜 그 밑에 또 한 명 있다는 얘기도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안 했죠. 비서관. 네. 당직자 출신. 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매우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 네. 예. 그러니까 살생부의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살생부의 계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명태균 씨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살생부 계기라는 게 결국 윤핵관이 있었는데 윤핵관은 말 그대로 윤석열 김건희가 윤석열이 이준석하고 붙는 거, 예. 이준석하고 한 몸이 되는 거, 예.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까지 와서 자문을 하는 이것을 가장 윤핵관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끊임없이 두 사람을 나누는 거, 이간질시키는 것이 윤핵관의 목표였다. 근데 충격을 윤핵관들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이 김영선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에 예. 느닷없이 국회 부의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의 윤석열이 한 얘기가 아니 우리도 야당처럼 민주당처럼 여성 부의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밀었군요. 예. 그런데 그 김영선 의원이 꽤 선전을 했대요. 예. 그래서 23표를 얻는 바람에 윤핵관이 미는 그저 충북지사였던 정우택. 예. 정우택이 후보가 간신히 두 표 차로 간신히 이겼다는 겁니다. 예. 그 친박인 그 서범수인가 예. 하는 분을 두 표 차로 이겼대. 그래서 그때 윤핵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내버려뒀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시작된 계기가 살생부라는 얘기를 오늘 명태균 씨가 얘기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1순위가 예. 하태경. 하태경인데 하태경이 성동을인가? 뭐 원래 그 자기 그렇죠. 해운대에서 성동으로 왔죠. 진짜 윤핵관인 주진우 의원한테 예. 뭐 뺏기고 예. 사실 자기 삼선을 했던 해운대가 지역구를 뺏기고 서울 성동으로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경선이 시작된 거잖아요. 탈락됐죠. 이해운. 네. 근데 처음에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네. 나중에 이상하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게 성별 뭐 이런 연령 예. 뭐 이런 것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몰아붙이면 결과가 바뀌는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진위 여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태경은 공천 탈락했습니다. 그 살생부. 그것이 살생부의 1호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화 연결했는데 또 하나 던져주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김종인 그 사모님 김미경 교수한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있었던 네. 만찬 그 행사를 주면서 거기서 좀 돈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던져줬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 김건희가 김미경한테 던진 겁니다. 이거는 안 나온 내용인데 황금폰에 그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특검에서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이 계속해서 속옷 거부 그리고는 아주 땡깡이죠. 네. 이러면서 체포영장을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고민하고 있답니다. 다시 체포영장을 할지 재청구할 건지 아니면 바로 기소할 건지 조사 없이 기소할 건지. 네, 이 상황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네. 내란 특검에 의해서. 네. 그 내란 특검은 한 4차례 정도 인치를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네.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가게 되면 법정에 나가는 걸 출정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혐의로 수사기관에 나가게 되는데 그 검사의 지위가 있으면 교도관이 거기에 집행지휘에 부응해가지고 나와라 하면은 특히 그 검사가 나가서 지휘를 하게 되면 99.999% 아니죠.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다 나갑니다. 그 전에 예. 윤석열이 지난 국정농단 특검 때 최순실이 최순실. 안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예. 끌어내라고 그랬죠. 끌어내라고 바로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사람은 끌어내기도 전에 그런 정도로 의지를 밝히면 무서워서 예. 나갑니다. 예, 예. 그런데 윤석열은 버텼잖아요. 내란 특검에서 버텼고 이번 김건희 특검한테도. 특검에서 지금 두 번째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속옷만 입고 들어 누워 가지고 이제 소위 우리가 속되게 표현해서 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 선례가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에서는 원래 그거 발부받지 않아도 되는데 판사에게 우리가 지금 구속된 그 혐의, 그 주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특검에 불러서 인치해서 네.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했더니 발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체포영장 안에 인치 즉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윤석열 피의자를 강제로 특검 사무실에 끌고 올 수 있는 네. 그러한 힘을 판사가 준 거예요. 인치할 수 있는 예, 예. 힘까지. 예.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지금 뭐 윤석열 변호인들이 이렇고 저렇고 인권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남은 거는 어느 정도 이것을 응하지 않을 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쓸 수 있는 것만 남은 거예요. 예, 예. 인치할 수 강제적으로 인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 그것은 우리 저 형집행법에 의하면 원래 수갑과 포성을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완전히 그저 뭐 속옷만 입고 들어눕고 의자에 뭐 입고 의자하고 그냥 떼지들 않고 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치는 정도까지를 넘어서서 다치는 정도까지를 다 감안하고 끌고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과 관련된 소위 인권과 관련된 여러 논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다치는 정도까지의 강제력을 쓰는 것은 무리라고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아까 그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 수사기관에 나가서 나 진술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권리죠. 당연한 권리죠. 행사하는 거랑 구치소에서 너 조사할 게 있으니 나와라 강제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한 게 아니에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수사기관에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법 질서를 궁극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자가 법 질서를 가장 위배한 것이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인치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야지 필요하죠. 국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안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체포영장을 아마 어젠가 뭐 이렇게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재청구를 하는 것이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범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대해서 더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내란 특검에서 이 네. 체포영장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여기까지 좀 아쉽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윤석열의 인권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범 취급한다고 얘기하는 김계리 변호사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CCTV 공개하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밖에서 봤는데요. 참 별일이다. 그 김계리 변호사를 응원하게 되네. 지지한다, 응원한다. 근데 그 이겁니다.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30% 또 안 되는 안 되는 네. 아스팔트 자기 소위 골수 지지 세력을 그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까지면 네. 우리나라의 보편적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저렇게 그렇죠. 국법 질서를 무시하고 저렇게 지멋대로 행동하는구나 네. 라고 해서 다 혀를 차고 비난을 할 겁니다. 네. 그러나 30%도 안 되는 그 아스팔트 세력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한 네. 일종의 선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은 다칠 예정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칠 예정. 네, 김건희는 아플 예정. 아플 예정.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그 김건희 간단하군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두 마디로 딱 정리해 버리는군요. 다칠 그렇습니다. 예정, 네. 아플 예정. 김건희가 계속해서 병원 갔는데 처음에는 휠체어 타고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걸음걸이만 계속 봤거든요. 네. 사뿐사뿐 건강하게 잘. 엊그저께 출두하는 거 보셨잖아요. 왜? 예. 아니 그때는 천천히 또 가시더라고요. 좀 약간 천천히 연기하시는데 병원에선 더 이렇게 사뿐사뿐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요 내란을 기획한 사람 중에 분명히 검사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 장관이었으니. 네, 윤석열은 검사와
검사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은 이게 내란도 법률행위라고 봤을 거고 검사들이랑 얘기했을 거고 안가회의 매우 의심됐는데 네. 내란 특검에서 이 안가회의 그리고 검사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을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 거기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아마도 내란 특검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예.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외환 부분, 예. 외환죄, 예. 소위 드론을 띄워가지고 북한의 소위 그 제한적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전투적 행위를 전쟁 유사 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유도했다라는 그런 의혹이잖아요. 예. 이거는 구속요건상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일반이적으로 가면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전형적인 외환 유치죄입니다. 네. 근데 외환 유치는 적과 통모해야 되는데 드론 띄워가지고 니들 쏴 오케이 쏴줄게 이런 통모가 지금 없다는 건데 그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이 있기 일주일 전에 그 정부사 영관급들이 몽고 가지고 잡혔잖아요. 예. 발됐잖아요. 예. 그것이 일종의 그 내통하려고 했죠. 내통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흔적만이라도 저는 수사가 되면 그 정도면 외환의 예비 음모 예. 내지는 미수로 처벌이 가능하다 보거든요. 네. 그쪽에 지금 집중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간 큰 짓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하기 위해서 소위 사법부 특히 뭐 검사들의 도움이라든가 네. 여러 뭐 심우정 검찰총리라든지 대검 과학수사부 네. 이런 등등의 또 뭐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뭐 방조 뭐 사실상 직무유기와 가깝던 그러한 행위를 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마도 중반 이후 특검이 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갖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검사들, 내란을 기획한 검사들 매우 중요해서 저는 계속 외치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요거 말고요. 내란 수계 윤석열을 풀어준 또 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직위원 판사. 예. 판사도 있고요. 그 직위원 판사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저는 제 취재로는 그렇게 의심되는데 사법부에서 지금도 계속 영장을 막 기각해가지고 아니 압수수색 영장의 기본이 집, 휴대전화, 차 아닙니까? 네. 근데 집 영장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법률가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들 이거 걱정됩니다. 판사들 걱정돼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찌 보십니까? 지금 일주일 단위로 재판하는데 지난달에서 8월에 이르기까지 7월 달만 3번이 지금 안 나왔어요. 예. 일주일 단위로 윤석열 재판. 그렇죠. 내란 재판에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장이 조사를 하겠다. 뭘 조사를 합니까? 불러야죠. 예, 불러야죠. 예. 조사를 한다는 게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3번 안 나오는데 일반 범 같은 경우에 일반 시민들 범 같은 경우에 한 번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2번 안 나오면 뭐 영장 끊습니다. 뭐 등등등등등 합니다. 예. 조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그 안에 그 서울구치소에 그 소위 의무과장이 있는데 의무과장이 그런 발부하는 건강상의 소견이 문제가 없다라고 발부하는 걸 그건 못 믿는다. 그럼 조사도 빨리 하든지 해가지고 바로 인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입니다. 국사범입니다. 네, 국사범입니다. 이렇게 크게 예, 바로 중요한 범죄인데 그런 그 지난번에 이제 뭐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그 뭐 풀어주고 또 뭐 대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거리를 활보하다가 지금 내란 특검이 지금 가동이 되면서 다시 재구속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랬을 때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과거 우리 해방 이후에 이제 정부가 수립된 후에 반민특위가 있었어요. 예. 그때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뒀었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것이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소위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고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재판부 저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예. 판사들 거의 반대하는데 판사 출신 그리고 신중하기로 또 유명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도 이거는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예.
다만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판이 지금 처형 뭐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지니까 예. 휴가 갔어요, 휴가. 지금 이 시국에. 또 저 구속 만기가 돼가지고요. 6개월 구속 만기가 돼가지고 또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걱정이 계시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범죄로 지금 윤석열에 대한 혐의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최상봉 외압 특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실에 지금 다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기소가 곧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소가 있으면 별도로 영장을 끊는다고 합니다. 새로 그래서 구속기간이 새로 개시가 되니까 그래서 뭐 금년에 나온다 맞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나오진 못할 거예요.